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 이제 딥러닝을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추천하는 영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보셨죠? 음성 비서 이런 거 굉장히 친숙할 텐데요. 우리가 그런 AI, 생성형 AI 같이 합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제 대충 개념적으로는 이제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는 AI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들어올 것 같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은 정말로 말 그대로 이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지능은 사람들 그리고 뭐 다른 뭐 동물들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이제 계산이나 뭐 이런 문장 작성 아니면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뭐 잘 하느냐, 뭐 빠른 시일 내에 하느냐, 효과적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이제 잘 구조화하고 뭐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똑같이 기계에게도 이제 컴퓨터나 이런 데에서도 요거를 본떠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사례는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저번에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그림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빈 공간, 이제 추론하는 프로그램 연구하는 게 또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인공지능 전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의하는 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요게 대세이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여기가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잖아요. 이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 프로그램을 넣어주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넣어주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와 그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함께 넣어주면 여기에 얘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추천하는 알고리즘, 추천해주는 콘텐츠 있죠. 뭐 넷플릭스든 뭐 유튜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로 구분했습니다. 요 세 가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머신러닝에는 요거 세 가지 기법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법을 하나씩 보는데, 자, 지도학습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지도해 주는 거야. 직접 가르쳐 줘요. 이거는 뭐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사과,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이거는 사과야, 이렇게 알려주죠. 그게 레이블이라고 알려드렸어요. 레이블이 있는가? 그러면 지도다라는 거죠. 여기도 모양과 색깔은 비슷하군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요거는 배야. 레이블을 알려주는 거, 레이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과 문제를 한꺼번에 주는 게 이제 지도학습인데요. 지도학습의 또 종류가 이제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 두 개로 분류하느냐, 다중 분류냐, 요거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두 배로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팸인지 아닌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폐가 문제가 있어서 폐에 어떤 뭐가 있으면 뭐 이게 암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거 아니면 이거다. 뭐 틀리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가지만 있는 경우가 이제 이진 분류이고요. 두 가지 아니고 그 이상의 경우 뭐 똑같이 새야 알려줘도 굉장히 많은 새들이 있죠. 자, 꽃도 다 꽃이야 알려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폐야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종류가 있어요. 1,000원, 5,000원, 만원, 5만 이렇게. 지폐라고만 알려줬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다중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회귀인데요. 회귀는 연속적인 값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여기 얘는 이제 미국 보스턴의 집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집값 각 데이터의 정답이죠. 그래서 방해 개수, 범죄율, 고속도로 등등 있겠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집값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회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지도가 아니라는 거, 안일비 있잖아요. 안일비. 지도가 아니라는 건데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얘는 데이터만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이게 뭐라고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데이터만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분류를 하죠. 사과도 빨간 사과, 초록색 사과, 배도 노란색, 뭐 이런 색, 뭐 한국 배, 미국 배 이런 것처럼 모양에 따라, 색깔에 따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에도 똑같이 정답을 알려주진 않지만 얘가 넣어주는 데이터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분류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군집 이렇게 묶는 거죠. 그룹화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군집하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모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다라고 얘가 알아서 분류를 하는 거죠. 군집. 두 번째는 차원을 축소합니다. 여기에 방해 개수, 아까 그 보스톤의 집값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었어요. 이거에서 이제 필요 없는 여기 가격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없애는 거죠. 여기서도 방해 개수와 범죄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뭐 요거는 필요 있을 것 같지만 별로 필요가 없었다. 그럼 얘를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 처리가 할 수 있겠잖아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 축소입니다. 정답을 알려주진 않죠. 자, 마지막으로 강화 학습이 있었어요. 강화. 조금씩 수준을 높인다라는 건데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여러분과 친한 게임. 한 번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뭐 벽돌 깨기라든지 우리가 이 더미가 걸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로봇 등도 이런 강화 학습을 통해서 이제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른 어떤 완성된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딥러닝인데요. 딥러닝은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개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은 이제 머신러닝 안에 포함된 개념이에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별개가 아니라 머신러닝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조금 더 정교화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양, 그 다음에 성능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양도 급증했고 이제 저번에 보시다시피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와 이제 GPU 같은 어떤 메모리 칩이 성능이 확 높아지면서 딥러닝이 급속히 발전을 했습니다. 자, 딥러닝은 한마디로 심층 신경망이다 말했잖아요. 신경망은 여러분의 뇌구조, 뇌의 어떤 뉴런이 신경 세포마다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는 구조를 본뜬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은닉층이 여기는 두 개로 그려져 있지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층이라고 해요. 레이어. 그래서 이 층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깊어요. 우리가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그래서 심층 신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층은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받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층 어디에서 뭐 어디로 전달돼서 어디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나는 없어지기도 하고 전달되기도 하고 해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입력 출력은 나오지만 은닉층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층이에요. 그래서
입력받는 층, 입력층, 출력층은 출력되는 값이 결정되는 값, 이제 은닉층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신호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은 한마디로 심층 신경망이다라는 거죠. 인공신경망을 본떠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보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데 뭐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뭐 작동하는지를 대충 보면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아주 극히 뭐 데이터도 조금이죠.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잖아요. 세 개밖에 없고 여기 은닉층도 입력과 출력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치겠지만 은닉층이 지금 보이진 않죠. 이 입력층과 출력층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데이터를 뭐 머리카락 15cm, 뭐 얼굴 길이 26cm라는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입력층에서 봤죠. 그것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전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남자로 이제 나온 거죠.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작동되느냐고 보면은 여러 가지 굉장히 뭐 데이터가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하기 방대한 양 빅데이터 이런 거서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도 막 구축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달할 때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입력층에서 만약에 은닉층까지 전달할 때 한 단계만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단계 가는데 신호를 일단 받죠.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와 활성화 함수가 적용이 되어서 거기에 가중치를 곱하고요. 편향을 더해서 어떤 값이 정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 값은 또 역치를 넘어서면 전달을 하는 것이고 넘어서지 못하면 전달이 안 되는 것이고 모두 다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학습한다는 의미는 이제 가중치하고 있잖아요. 평양값 이런 것을 정교하게 맞추어 간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의 뇌의 세포들, 뉴런들이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자 아니면 넘기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역치 그냥 그 아까 뭐 활성화 함수에다가 신호를 해가지고 가중치를 곱하고 뭐 편향지수를 더해서 이게 값을 정하잖아요. 그 값이 이 역치를 넘어서면 그때는 신호를 전달하지만 역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전달하지 않아요. 모두 다 값이 계산됐다고 다 전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하다가 이제 뉴런이 그렇게 활성화 함수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활성화 함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시그모이드 함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렐루 함수, 뭐 소프트맥스 함수 등등이 있어요. 오차를 구해가지고 오차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런 거 가중치 값을 뭐 전달해서 뭐 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요. 그래서 뭐 대충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심층 신경망이다. 딥러닝은 한마디로 심층 신경망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여기 포함 관계 있잖아요. 딥러닝은 머신러닝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볼 생성형 AI 여러 가지 중에서 이번엔 챗GPT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본 사람도 이제 있고 이제 대충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안 해본 뭐 그런 책에 나와 있던 것들을 제가 유용한 것들을 골라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생성형 AI는 되게 많잖아요.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동 생성하는 거잖아요. 얘가 알아서 우리의 요구에 맞춰서 생성하는 건데, 생성형 AI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생성형 AI는 그렇잖아요.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미 이거는 이제 인간한테 배운다는 거죠. 이미 있던 데이터나 자료들의 근거에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학습 과정은 이제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패턴을 학습하는 거예요. 아까 뭐는 뭐다, 어떻게 뭐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그런 거 잘하잖아요. 뭐 고흐 스타일로 그려줘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볼 거는 이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소리 버전의 그런 분류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생성형 AI를 이제 무료 버전으로 조금 더 유용한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이제 해볼 건데요. 학습을 한 다음에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뭐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하죠. 그래서 추가 훈련 또 진행하고요. 어떤 특정 스타일, 특정 주제에 맞춰서 얘가 이해하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보면 또 GPT에서 동시에 두 가지 버전의 뭐 이렇게 결과물을 주면서 어떤 쪽을 더 선호하느냐 이거를 바로바로 막 설문 같은 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자, 생성 과정은 그래서 뭐 입력한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요청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데, 텍스트는 단어나 문장을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글을 생성하고요. 이미지는 어떤 픽셀과 색상 조합으로 그림을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영상은 여러 장의 이미지를 연결해 가지고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음성을 분석해서 새로운 목소리를 또 합성하기도 하고요. 뭐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적화를 마지막에 이제 하는데, 생성된 결과물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정확하도록, 아직도 약간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둘은 정확한 게 약간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약간 부자연스러운 이런 것들 추가 학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 성능이 향상돼가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에 대한 생성형 AI를 우리가 할 건데, 이제 거기에서의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어요. GPT 3.5는 이제 무료이지만 4.0부터는 이제 유료잖아요. 클로드, 뭐 잼미니 이런 것들도 그냥 구글 거잖아요. 이것도 뭐 다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요거 말고 뭐 코파일럿, 뭐 MS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정도 이제 해본 것 같고, 유료도 있고 무료도 다 써봤어요. 이 외에도 뭐 알려준 거예요. 요것도 다 GPT가 알려준 겁니다. 그거 이외에 뭐 이것도 있고 요것도 다 있나 봐요. 아직 써보지는 못했으나 일부 무료인 것도 있고 전체 무료도인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생성한 사례 중에 예전에는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냥 없던 사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뭐 노트북을 집어던진 사건에 대해서 넌 알고 있니? 그러면 막 얘가 막 없던 말을 꾸며대는 적이 있어요. 막 뭐 이렇게 무슨 전체 회의를 하는 중에 뭐 이렇게 갑자기 뭐 화가 나서 뭐 노트북을 집어 던졌다는 등, 뭐 이제 집현전에서 뭐 그랬다는 등,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얘가 막 그럴싸하게 꾸며대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버전이 이제 발전되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GPT가 알려주는 게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요즘 AI와 소설을 공동으로 창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서브 작가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뭐 완성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소설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랩 가사를 뭐 자동으로 생성해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로봇 사랑 이런 것들 관련된 랩 가사를 뭐 만들어줘. 그러면 라임을 굉장히 잘 맞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의 반응은 AI가 쓴 것이 더 힙하다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게임에서도 여기 굉장히 뭐 이런 대사들이 기발해가지고 뭐 대화놀이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이런 것이 되기도 하고요. 개그 대본도 작성하기도 하고요.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거. 미국 영화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고양이가 회의에 참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같은 주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면 얘가 그 대본 같은 걸 써준다는 거죠. 가상 인터뷰 이런 것도 진행하는데요. 저번에 뭐 유튜브를 봤는데 뭐 그 어떤 분에게 인터뷰를 할 계획으로 인터뷰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뭐 했더니 얘가 뭐 쫙 뽑아주죠.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쵸? 인터뷰할 대상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의 말투로 뭔가를 대답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영어 스타일로 뭐 답변을 하게 하거나 이런 스타일을 주면 훨씬 더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답변 이것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 이미지 생성하는 거는 이제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미드저니는 굉장히 뭐 상도 받을 만큼 수상했어요. 수상한 적도 있잖아요. 그 무슨 그림 뭐 이래 돼서, 달리는 뭐 GPT하고도 뭐 같이 뭐 이게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뭐 코파일럿, MS의 코파일럿도 달리가 그 안에서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무료이고요. 뭐 더 좋은 버전이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는 추가로 돈을 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도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달리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정도를 우리가 써볼 생각입니다. 아니면 코파일럿 같은 경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보면 뭐 런웨이 젠 일부 무료잖아요. 여기도 피카랩도 제한적 무료예요. 얘는 유료라서 쓸 수가 없고요. 요거 아니면 영상에 우리는 뭐 여기는 없는데 픽토리 같은 것도 있어요. 헤이젠 아바타를 만드는데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제한적 무료예요. 런웨이 젠도 일부 무료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써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써보려고 하고, 소리를 음성을 생성하는 거는 뭐 여기가 있어. 일부 무료가 있고, 뭐 클로바 같은 경우도 있어요. 네이버의 클로바 같은 경우도 이제 더빙도 해주고 소리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써보고, 저는 요거는 해봤는데 요거는 안 해봐서 이제 써보고 훨씬 쉬운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쉽고 여러분이 기능이 또 많이 괜찮고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GPT가 2022년에 공개되어서 이제 되게 3, 4, 뭐 4.445인가요? 아무튼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미니 버전도 있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되게 GPT가 잘하는 거는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을 잘해요. 창의적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학습 요약 능력 탁월하고요. 언어 변환, 뭐 이제 구글 뭐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굉장히 전문적이거나 아주 특정한 지식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겠잖아요. 그리고 인증된 사실을 검증하는데 조금 어려워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감정적이거나
자기 의사 결정을 물어보면 조금 뭐 할 수 없다, 뭐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GPT를 설정을 안 하고 바로 하셨을 텐데, 하기 전에 맞춤 설정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저도 이제 안 쓰고 있다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뭐뭐야 이렇게 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이 여기 있잖아요. 자기의 계정을 로그인을 하면 계정 쪽에 눌러보면 여기 있어요. GPT 맞춤 설정이 있는데요. 맞춤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답변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받고 싶으면 거기도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저는 직설적, 뭐 격려 지지 표현, 아니면 전통적이거나 혁신적인 관점, 자세한 뭐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신 정보 표시하는데 좋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설명을 써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지침, 아까 개인 맞춤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1 플러스 1이 왜 2인지 설명해줘.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하죠. 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논리적이고 공식적인 뭐 수학적 개념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6살 아이에게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6살 아이를 위한 뭐 챗GPT, 6살 아이가 뭐 GPT를 쓴다. 그러면 1 플러스 1이 왜인지 설명해봐. 그러면 너한테 사탕이 하나 있어. 사탕을 내가 더 하나 줬어. 그럼 몇 개야? 그럼 둘이지. 요렇게. 그래서 1 플러스 1은 2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뭐 맞으면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아예 다른 뭐 것들이 있으면 아예 다른 입장을 설명하거나 필요할 적이 있으면 맞춤을 설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그 검색 기능도 있어요.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가서 이제 한번 해볼 건데, 검색 기능이 있으면 검색 그 결과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뭐 뉴욕 포스트라든지 르몽드라든지 이런 실제 어떤 그 언론과에 관한 실제 뭐 기사들을 함께 첨부를 해주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